자, 뷰는 계층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에서 셀렉트 문을 써서 하나에서만 할까요? 자, 어떤 테이블에서 셀렉트 문을 써서 뷰를 만들었잖아요. 요 뷰에서 다시 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뷰 여러 개에서 또 뷰를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뷰를 만들 때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본 거는 뷰를 만들 때, 자, 요 뷰를 만들 때 테이블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테이블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뷰를 만들 때 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뷰를 만들라는 거고요. 자, 보면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사원번호, 사원명, 부서번호, 부서명을 추출한 뷰를 이게 아까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이건 좀 플레이어랑 팀이네요. 조금 다르네요. 자,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조인을 걸란 얘기죠. 얘네들을 뽑아서 뷰를 하나 만들고요. 그 뷰로부터 일부 컬러만 뽑아서 새로운 뷰를 만들어라.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그 뷰에 들어갈 내용을 조회하는 셀렉트 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원과 부서 테이블로부터 기타 등등을 추출하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 부서 테이블에서 dptno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너 조인을 하는데 using dptno를 사용해서 얘네 4개를 뽑으면 되겠어요. 해서 얘를 실행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데 조회만 하는 게 아니라 얘로 우리가 뷰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reate 테이블이 아니라 뷰 create 뷰를 하는데 이 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조회 결과를 갖고 정의할 거다. as select 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거죠. create view as select.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가 뷰 이름을 빼먹었네요. 자, 뷰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create view, 뷰 이름 as select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은 얘를 실행을 하면 뷰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잘 만들어졌다는 걸 보려면은 select 별표 from user view를 해보면 방금 만든 뷰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뷰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 select 별표 from vemp dept를 뿌려보면 아까 조회했던 내용이 이 뷰에 잘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지금 테이블이 아니죠. 테이블이 아니라 얘를 실행하는 순간 이 문장이 릴라이트 돼서 실행된다 라고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vemp dept라는 뷰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토대로 새로운 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select 이번엔 2개만 뽑는 거예요. 뭐를 뽑냐 하면 ename, dname. 자, 이렇게만 뽑는 거예요. 어디서?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 실습의 핵심입니다. from 뒤에는 우리 뷰를 만들 때,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create 뷰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 vemp dept2. 자, create 뷰 이름 어떻게 만들 거냐? as select ename dname 인데 여태 동안은 뷰를 만들 때는 계속 테이블에서만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뷰로부터 뷰를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뷰가 하나 생성됐겠죠. 그럼 이 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select 별표 from view emp dpt2를 해보게 되면은 원래 만들었던 뷰에서 일부 컬럼을 출연해서 만든 또 다른 뷰가 잘 생성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테이블로부터 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뷰로부터
또 다른 뷰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계층적 뷰 생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뷰에 대한 장점을 몇 가지, 요거는 다음 중 뷰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하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다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독립성은 뭐냐면 테이블 구조가 바뀌어도 뷰가 그에 맞게 변경돼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할까? 예를 들면은 얘가 이제 뷰란 말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플레이어라는 테이블이 있고 팀이라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플레이어라는 테이블과 팀이라는 테이블에 컬럼이 하나 뭐 빠지던가 추가되던가, 아니면 컬럼 이름이 갑자기 팀 네임이라는 컬럼 이름이었는데 이제 T 네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무튼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뷰가 없다면 응용 프로그램이, 예전에 여기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SQL문을 쓰다가 예전에 되던 게 왜 안 되지? 에이, 테이블에 컬럼 이름이 바뀌었잖아. 그럼 나도 바꿀래. 이렇게 되면은 독립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뷰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가 구조가 바뀌게 되면 요 뷰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어디선가 바뀌긴 바뀔 건데, 그거를 응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에서 바꿀 거냐, DB를 관리하는 사람이 SQL에서 바꿀 거냐, 즉 뷰에서 바꿀 거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일어난 구조 변화를 뷰에 잘 반영을 해두고, 그러면 응용 프로그래머는 계속 여기 뷰만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뷰만 갖다 쓰는 거예요. 바뀌어도 안 바뀌어도. 그리고 바뀐 내용은 이 뷰 안에서 DB 관리자가 잘 그때 그 테이블 구조 변경에 맞춰서 뷰를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게 이제 독립성이 되겠고요. 그 독립성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편리성과 보안성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읽기 편해요? 당연히 가독성이 얘가 더 높죠. 얘가 가독성이 높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고 뭐 읽기에도 좋다라는 뜻이고요. 보안성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뷰를 생성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테이블에 뭐 개인 신상 정보가 있다라고 해봐요. 개인 신상 정보가 있고 4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 급여 정보라든지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쿼리를 짤 때 이 테이블에 직접 접근하게 하면은 이 테이블 자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악의를 가진 사용자들이 SQL문을 정교하게 잘 짜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뷰를 하나 만들어요. 뷰를 만드는데 여기 있는 민감하지 않은 정보만 쏙 따서 뷰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계속 이 뷰에서만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테이블이 있는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테이블이 있으면 민감한 정보 빼내고 얘네들만 덜 민감한 정보만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요. 복사를 해 놓는다는 거죠.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얘가 여기에 접근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데 공간 낭비잖아요. 네, 중복성도 있게 되고요. 자, 이거 우리 성능 모델링 할 때 좀 다뤘던 주제긴 한데, 동일한 데이터를 두 군데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두자는 게 아니라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일부만 가지고 뷰를 정의하는 걸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값이 바뀌면 여기도 자동으로 바뀌는 거고요. 사용자들은 민감하지 않은 정보에만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의 장점 세 가지를 정리하면, 독립성,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어도 응용 프로그램이 안 바뀌어도 된다. 자, 테이블 구조가 바뀌었을 때 응용 프로그램은 안 바뀌어도 된다. 왜냐하면 테이블 구조의 변경을 뷰가 알아서 반영을 해줄 거니까 응용 프로그램은 계속 똑같은 뷰를 액세스하면 되는 거고요. 편리성, 긴 정의를 뷰 이름 하나로 심플하게 대체했다. 보안성, 민감한 정보는 아예 뷰를 만들 때 빼놔 버리면은 덜 민감한 정보만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다.
가 뷰의 장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인라인 뷰, 즉 프롬절에서 사용되는 서브 쿼리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자, 프롬절에서 서브 쿼리가 사용되면 그거를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서브 쿼리로 가볼게요. 지금 다시 아까 예제로 가보면 얘가 지금 서브 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렇게 직접 이 프롬절 안에 쓰지 않았어요. 프롬절 안에 쓰지 않고 뷰를 정의를 앞에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뷰를 정의를 해놓고 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뷰 이름이 이렇게 정의됐다라는 거는 시스템이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select 별표 from user views 하게 되면은 요 이름으로는 요 내용이 저장돼 있다라고 나왔잖아요. 얘는 영구적이란 내용보다는 일반적으로 잘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뷰를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뷰 이름을 주지 않아요. 뷰 이름을 주지 않고 select empNO를 뽑아라 from 그냥 emp가 아니라 요 안에 뭔가 서브 쿼리를 두는 거예요. 요 서브 쿼리 자체는 지금 우리가 큰 의미는 없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emp라는 테이블에서 empNO와 ename을 뽑아서 mgr 순서대로 정렬을 해라 라는 서브 쿼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칼럼짜리가 나오겠죠. empNO와 ename이 나올 거예요. 자, 요 절을 실행하게 되면 다시 여기를 실행하게 되면 empNO와 ename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empNO만 뽑아보는 그냥 단순한 쿼리입니다. 단 지금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요렇게 된 문장이랑 요렇게 된 문장만 보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게 인라인 뷰고 어떤 게 뷰인지 몰라요. 자, 그 배경을 먼저 보면 우리는 뷰를 정의하지 않고 요렇게 쓴 경우에는 얘가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고 어디에도 저장돼 있지 않아요. 유저 뷰에 저장돼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쿼리를 실행하고 나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뷰와 동일하지만 동적인 뷰, 이번에만 하고 날아갈 뷰, 그래서 동적 뷰,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치 만약에 이렇게만 문장이 있으면 이거 인라인 뷰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얘를 정의를 했고 여기서 뷰를 호출을 했고 그 결과 릴라이팅이 일어난, 즉 일반적으로 뷰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그 뷰에 대한 정의가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 뷰를 우리가 정적 뷰라고 상대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좀 많은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뷰를 정의하면 그거는 저장됩니다. 일반 뷰를 정적 뷰라고 하고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뷰에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from절에서 직접 서브 쿼리를 쓰게 되면 마치 뷰의, 사실은 지금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뷰의 쿼리 릴라이팅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마치 뷰의 쿼리 릴라이팅이랑 비슷하지만 우린 뷰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요 쿼리 끝나면 이 정의는 날아갈 거고, 그래서 동적 뷰, 인라인 뷰라고 얘기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from절에 사용된 서브 쿼리가 인라인 뷰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라인 뷰에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결국에는 이 서브 쿼리 인라인 뷰를 할 때 emp 테이블에서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메인 쿼리에서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쓸 수 없어요. 뭐만 쓸 수 있냐 하면 emp 테이블로부터 뽑아낸 이 select 문에 있는 컬럼, 요것들만 메인 컬럼에서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실습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데, 여기 그래서 select 문에서 empNO나 emp를 사용한 얘는 에러 없이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지금 select 문에서 empNO와 ename만 했는데
여기 MGR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요. 분명히 EMP 테이블에는 MGR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EMP 테이블에는 MGR이라는 컬럼이 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EMP 테이블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칼럼들이 눈에 보이는데 EMP, NO, ENAME, 잡, MGR 여기 있네요. 이런 등등 칼럼들이 있는데 인라인 뷰를 쓰게 되면 그런 모든 칼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칼럼을 서브 쿼리 안에선 쓸 수 있죠. 요 인라인 뷰 안에서는 자, EMP 테이블에 있는 EMP, NO, ENAME, MGR 당연히 다 쓸 수 있어요. EMP 테이블 안에 있는 EMP, NO, ENAME, MGR 다 쓸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메인 쿼리에서가 문제예요. 자, 메인 쿼리에서는 누구만 쓸 수 있냐면 서브 쿼리에 있는 요놈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브 쿼리에서 결국에 얘와 얘를 메인 쿼리로 보내주게 되는데 MGR은 보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MGR로 셀렉트 해라 하면은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라인 뷰의 셀렉트 문에서 정의된 컬럼만 메인 쿼리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칼럼들은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자, 여기 나온 대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서브 쿼리에서 정의된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사용이 불가한데 지금은 인라인 뷰잖아요. 인라인 뷰의 경우에는 셀렉트 문에서 정의된 칼럼은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인라인 뷰의 경우에는 셀렉트 문에서 정의된 걸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셀렉트 문에 정의되지 않은 거는 메인 쿼리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쿼리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돌려보고 에러가 발생하는지 보고 오류를 수정해 보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급여가 2,000을 초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EMP 테이블에서죠. 직원번호, 직원명, 급여, 부서명을 출력하려고 해요. 근데 부서명은 EMP 테이블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EMP, NO, ENAME, 셀러리를 일단 뽑은 다음에 부서명은 딴 데서 뽑으면 되겠죠. 자,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시고 고쳐 보세요. 자, 한번 마지막 이그젬플을 같이 살펴보면 자, 요런 내용이죠. 자, 요런 내용인데 보면 여기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내용이에요. 2,000, 셀러리가 2,000인 사람의 EMP, NO, ENAME, 셀러리를 뽑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DNAM을 뽑고 싶은 거예요. DNAM을 뽑고 싶어서 요 뷰 인라인 뷰죠. 얘를 엘리어스를 주어서 2라고 불렀고요. 부서명은 DEPT 테이블에 있으니까 DEPT 테이블에 D를 별칭을 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조인을 거는데 암시적 조인으로 걸었어요. 2라는 애에게도 DEPT NO가 있고 인플라이 테이블에 DEPT NO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인플라이 테이블에 DEPT NO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인플라이 테이블의 DEPT NO와 제가 지금 틀리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 다음 D 요 녀석에 있는 DEPT NO가 같으면 걔네에 대해서 나머지 세 개는 앞에서 뽑고요. 그리고 마지막 DNAM은 여기서 뽑아라 라고 이제 조인을 이용해서 해줬는데 돌려보면 에러가 나죠. 자, 왜 에러가 날까요? 지금이야 물론 한 2분 전에 인라인 뷰에서 이제 셀렉트 문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눈여겨서 보게 되면 틀린 게 보이겠지만 그냥 이게 쿼리가 딱 주어지게 되면 왜 에러가 나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면 요 녀석이 문제인 게 아니군요. 자, 요 녀석이 문제인 게 아니고요. 요 녀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2잖아요. 그러면 2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 2점 하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얘 이렇게 세 개인데 지금 2.deptno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2.deptno를 안 쓰고 싶다? 근데 그러면 조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조인을 하려면 디파트먼트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여기서 화면에 출력은 안 하겠지만 조인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하니 deptno도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2.empno, ename, cell, deptno를 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쿼리를 실행하면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은 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뷰는 테이블과 매우 유사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정리를 했고, 뷰를 사용하는 장점도 3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고, 서브 쿼리를 from절에서 쓰게 되면 그 모습이 마치 뷰의 쿼리 릴라이팅과 결과가 비슷해 보여서 from절에서 쓴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진짜 뷰, 일반적인 뷰를 정적인 뷰, 인라인 뷰를 동적인 뷰라고 한다고 했고, 정적인 뷰는 뷰의 이름도 있고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요. 인라인 뷰, 동적인 뷰는 이름도 없고 쿼리 한번 실행하면 날아간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서브 쿼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타임 기준으로 하면 2시간 약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상임을 감안해서 여러분 리플레이가 가능함을 감안해서 조금 말을 빠르게 하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실습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아마 몇 번 반복 청취를 하고 실습까지 하고 하려면 3시간을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서브 쿼리 부분은 내용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아마 정규 수업보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서브 쿼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로 나오면 참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이해하도록 하시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진도에 맞게 문제집도 풀고 계시겠지만 서브 쿼리에 대한 부분 특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잘 연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실시간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